안녕하세요. 맹자 강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해왕 장구 하의 8번째 장을 하겠습니다. 이 장 이름이 뭐죠? 예, 문주 일부장입니다. 일부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다. 아, 그런 거야? 예. 자, 제가 읽고 풀이를 하고요. 제가 잘못하는 것은 우리 남정훈 선생님이랑 남지만 박사가 지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문학적으로, 네, 남지만 박사께서는 철학적으로. 훌륭하십니다. 제선왕 문활 제사랑이 물어 말하기를 탕방걸 뭐 발음이 좀 재밌네. 탕방걸 중국말 같아. 탕방걸 네. 무왕벌주 유적 탕이 걸을 방 저기 내칠방이라고 써놨네요. 내쳤고 무왕벌주 무왕이 주를 벌하다. 벌은 뭐야? 칠벌 쳤다. 그런 일이 유적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일을 들은 거죠. 근데 탕은 누구야? 끓는 물 탕 아니야? 이거 끓는 탕? 네. 주바른 탕. 은나라를 연 왕의 탕. 걸은 나쁜 사람이겠죠. 걸주 같은 뭐 이런 걸주네. 하나라 말왕이죠. 네. 말대왕이죠. 그러니까 폭군인 거랑과 주왕을 내친 적이 있는데 그런 말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맹자 대화 어전유지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전에 있습니다. 전에 오는 말에 있다 이런 거죠. 전에 오는 문장에 있다는 뜻이겠죠? 기록상 있다. 왈 신시기군 가오 제사랑이 이때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하는 거 시해도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왕들은 항상 자기에게 무조건 충성을 바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사고방식이 나오는 모양이라 신하가 그 임금을 시해해도 됩니까? 왈 적인자 위지적 적인자 뭐야? 인을 해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러네요. 인을 해치는 것을 위지적 그것을 적이라고 하고 동화반복 아니에요? 적을 적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의 뜻이 뭐냐 하면 적인이다 이런 거 같네요. 인을 해치는 것이 곧 적이야. 적의자 위지잔 의를 해치는 것을 잔이라고 한다. 잔 해칠 잔 해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럼 적과 잔의 차이가 실제로 뭐 구분이 되는 거야? 도적이잖아요. 잔. 인과 의 차이라고 우선 해두죠. 이거 인의를 내세운 거는 육아 쪽일 텐데 이런 정의들을 육아파에서는 내리고 실제로 이걸 공유를 하면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이제 왕을 설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였는지 당시에 백가 제가들의 일반적인 정의였는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맹자 계열이겠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는 자기 순자나 이런 데서도 같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맹자 계열하고 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거는 맹자식 설명은 나로부터 가족, 그다음에 가족을 넘어서 지역 이런 식으로 이 점층적으로 확장되는 형태잖아요. 네. 의라고 하는 거는 그 관계에 따라서 그 공평성이랄까 계약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형태가 의고 인하고 의하고 그러면은 맹자에서는 같은 거고 인이 더 어떤 점에서 뭐 가깝고 의는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확장해 나가는 이런 식의 논리를 쓴다면 그 법가나 또는 순자 이쪽에서는 인을 어떤 점에 좀 개인적인 것으로 좀 국한시키고 오히려 의를 더 강조하는 입장이고 그게 사실은 전국 시대에 오히려 더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 은은
지금 얘기하는 뭐 justic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의라는 거하고 거의 뭐 일치하는 개념이었을까요 당시에? 정의보다 조금 더 넓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어떤 둘 사이 계약 관계에서라든지 아니면 둘 사이에서 이렇게 그 어떤 합당함, 저울이 맞는다는 의미 이런 거라면, 근데 의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그러니까 관계 방식, 사람들이 이렇게 관습이라든지 뭐라든지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면 대의 명분하고는 어때요? 그런데 대의 명분이라는 말 자체는 네.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송대 개념으로 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큰 덩어리에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다는데, 그게 그 서명이라든지 하는 그 작품들 이후에 후대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후대에 나온 거고요. 오히려 맹자식에서는 쌍방적인 의미가 더 큰 거죠. 의라고 했을 때도.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넘어서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뭐 사회적 관계에 합당한 뭐 이런 그러니까 계약? 문자학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의자가 내 양이라고 보통 풀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내 양이라는 거는 이 양이 한 마리씩 있는 게 아니거든요. 때. 양떼를 이렇게 키우는 거죠. 한 마리 아니고 그 속에서 내 양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미 관계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 무리들이 이렇게 양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양을 키우는 그 무리 중에서 내가 이렇게 책임지는 또는 내게 속한 양,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의라고 하는 것들도 뭐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속한 의무일 수도 있고 나의 권리일 수도 있고, 그 의무와 권리 양쪽 다 이제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럼 잔의 뭐 의를 해친 사람일 때는 그러면 그 의무를 방치하는 사람?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체가 있는데 그래서 양으로 생각해 보시면 양이 있으면 뭐 나무 양을 이렇게 취한 사람도 뭐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양을 뭐 돌아가면서 돌보게 됐는데 자기 양만 돌보고 뭐 다른 양을 돌보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벌을 줘야 되겠죠. 공동체 전체가 벌을 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양을 뺏거나 양을 잘 관리하지 않거나 그런 의무를 소홀히 한 사람을 그럼 거리나 뭐 주로 볼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한 어떤 가치라는 그런 의미가 좀 더 들어있죠. 깬 사람들. 그러니까 쌍방적으로 나하고 당신 간의 어떤 의무에서 그걸 안 지켰다는 의미도 들어가지만 좀 더 크게 이렇게 전체 속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에 벌을 준다. 약간. 재밌네요. 그렇게 네. 푸니까. 네. 자, 적을 뭐라 그래야 돼요? 여기다 해쳤다. 인을 해치는 것을 적이라고 하고 의를 해치는 것을 잔이라고 하는데, 잔적지는 위지 일부 한 지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산의 일뿐이라는 얘기죠. 문주 일부주의 미문 시군야. 한 사내인 주를 베었다는 말을 들었지 임금을 시했다고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맹자의 어떤 사고방식을 볼 수 있나요? 이게 인과 의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애초에 사람도 아닌 거죠. 뭐 왕이건 뭐건. 예전에 어떤
어떤 그 사회 공동체에서 어떤 타이틀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일부라고 한 건 굉장히 많이 봐주고 봐주고 하는 하는 거죠. 한 마리의 금수를 뭐 했다고는 뭐 들었지. 차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재선왕이 많이 불었는데 네, 그 사람도 아니다. 그냥 많이 참은 거죠. 네,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그렇고 그 이제 이 인의를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네. 굉장히 다른 구석에서 그 양주 목적을 얘기할 때 네. 양주를 좋게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나치게 한 사람이고 목적은 인을 하려고 했는데 지나치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자의 어떤 파괴 이걸 인으로 풀고 그러니까 양주 위야 이게 이제 의라고 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그 당시 그 의하고 인 개념을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양주가 말하는 위야라는 건 자기 이 영역 일본말로 나와바리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걸 확고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리고 남의 그 영역은 침범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국 시대에서 사람들이 이 영역들을 넘어가는 것들이 싸움이 나고 뭐 이런 건데 그걸 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위야라는 얘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나중에 그 분수 할 때 그 분한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그 공동체 양의 무리 속에서 나에게 속한 양. 그 점에 이렇게 관심을 두면 그러니까 그 양조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나에게 속한 양을 책임지고 당신은 당신의 양을 책임지고 우리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대방의 양에 대해서 탐하지 말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인과 의를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은 농경을 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집약돼 있고, 그다음에 의라는 거는 유목을 하는 그 종족들의 가치들이 좀 집약돼 있는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당시에는 춘추시대 전쟁은 그냥 말로 하는 성토 정도의 전쟁이었다가 근데 전국에 되면은 진짜 땅을 뺏고 목숨을 뺏는, 그러니까 춘추 시기에 또는 그 전의 전쟁은 대장을 죽이면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죽이지 않는 그런 식으로 갔다가 이게 점점 이게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전국 시대에는 뭐 시범적으로 뭐 일벌 100개를 한다든가 대장을 죽이고 또 그 밑에 있는 중간급 관리자를 죽인 다음에 밑에 애들은 방면에서 내식으로 만드는. 그래서 어쨌든 양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양이라는 게 뭐 아름다운 미자에도 들어가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 동물이잖아요, 양. 그리고 뭐 성경이나 이런데 그쪽에서도 뭐 양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양치기, 목동, 그다음에 뭐 예수로부터 거슬러서 아브라함이 뭐 이런 사람들도 역시 양을 치는 다 목동들이었고 양을 많이 불리고 번식을 시키고 공자가 했듯이 번식을 잘 시킨 사람은 수장으로 추대가 되고 또 뭐 내 양이 한 마리 잃어버리면 끝까지 찾아다니고 이런 문화거든요. 거기에서 또 양을 죽였을 때 먹는 거를 잘 나눠주는 사람. 그러니까 뭐 어른한테는 뭐 어느 부분을 연한 부분을 먼저 드리고 뭐 다리 부분은 뭐 기둥이 되는 남자들한테 이게 분배를 잘하는 것도 분수를 얘기하셨지만 의에는 분배를 잘하는 어떤 공평함, 공정함 이런 의미도 사실 사회 공동체의 몫을 잘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기득권을 통해서 독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그걸 가지고 막 박해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거야.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과 의를 보면서. 네. 상상의 나래를 좀 피는 거죠. 그 의는 이렇게 그 송대 학자들은 반제라는 말씀인데 끈을 탄, 뭐 자른다. 이게 자르는 거죠. 잘라가지고 나눠주고 뭐라고 하니까 그
이 한계를 정확히 짚고 그 한계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근데 이런 의미가 있다면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보듬어가지고 감싸고 그 묵자 같은 경우도 이제 겸해설, 박해설을 보면 결국은 그 하늘 아래 다 같은 가족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육아 쪽에서 봤을 때는 뭐 그거는 뭐 확장을 시켜서 성인이 경제는 다 가족이지만 보통 사람은 자기 가족부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묵자를 비판하는 건 그거죠. 보통 사람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 가족이 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은 그걸 할 수 없는데 모든 사람한테 그걸 하라고 하면 자기 가족도 못 챙긴다. 다 예수가 되거나 다 부처가 되라고 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의라고 할까 그 다른 사람의 영역이라든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규범들을 해쳤다고 보면 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자기의 나와바리랄까요? 일본말 쓰면 자기 친척이라든지 자기 가족이라든지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베풀어야 될 것들 뭐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보살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왕이라고 하면 그 대상이 이제 국가 전체에 펼쳐져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 해야 될 거, 복지라면 복지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의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인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서 좀 구분이 될 수 있겠죠. 그 영역들 각각의 영역들이 있을 거 그걸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넘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자백과가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해결책을 다 제시한 거죠. 전국 시대의 그 혼란함. 그러니까 살인이나 이 국토를 뺏고 집을 불태우고 막 이런 것들이 일상화됐던 그 시대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각자를 다 제시한 건데 그 육아 쪽에서 인과 의를 통해서 이 혼란과 이 살인의 문화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묵자는 또 뭐 다 형제이고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양주처럼 내 것만이라도 내 부모님과 내 것만이라도 내 가족과 친척만이라도 잘하면 각자가 그것만 하더라도 해결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솔루션의 개념을 사실은 이건 갖고 있는 거죠. 네. 사회적 대처 방안, 해결 방안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서당도 사실은 자기 문제를 비유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한 맹자의 대답은 뭐 이거였죠. 그러니까 제서당도 사실은 살인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전쟁도 하고 뭐 이러면 그러겠죠. 네. 근데 이 재밌는 게요. 이 앞장은 이 나라 사람을 얘기했거든요. 이 나라에 있는 요즘 말하는 온 국민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온 국민을 마치 왕의 지위처럼 높인 거예요. 온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국민을 왕처럼 높였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또 왕도 잘못하면 하나의 필부가 된다고 이거 자리를 역지사지라고 해야 되나? 그때 위치를 확 바꿔버렸어요. 앞에서는 국인이 중요하다 그러고 이번에서는 왕도 잘못하면 하나의 필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기 이 당시에 전국 시대의 잔적지인은 대개들 다 왕이었을 거예요. 맹자의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거 완전히 쿠데타 세력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자기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 봤는데 이 얘기를 그래도 그 당시에 이렇게 제 나라에도 토론이 되고 기록으로 남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다는 거 굉장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작년에 잔적지인을 몰아내고 또 이번에 또 마지막 남은 잔적지인도 또 잡아 넣게 됐잖아요. 네. 상당히 지금 소탕 중이죠. 네. 우리 상황에 참 잘 맞는 그렇죠.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 뭐 왕이니 뭐 대통령이니 뭐니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일을 했을 때 맹자시험을 인과 의를 했을 때 이야기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그러면 맹자도 여기서는 차마
그 금수라고 말을 못하고 일부라고 말했는데 그냥 그 다 타이틀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놈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한 놈이다. 한 놈. 네, 놈. 사실 지금 이 왕도 인의를 해치면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모든 공무원이나 뭐 사법부에 뭐 재판하는 사람이든 모든 그 공직자들도 역시 인의를 해치는 짓을 하면 바로 안 된다는 것을 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육아는 항상 천하를 머리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를 위해 위천하 해서 뭐 이렇게 그 통일적인 관념, 하나의 그 통일된 안정된 세계를 항상 상정을 저희 머릿속에다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게 보면 주일부다 이렇게 문주일부라는 것도 당시에 사실은 이 주에 대한 평가는 논어에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자공에 나온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왕벌주했을 때 이 주에 대한 평가가 그 춘추 시대의 평가하고 전국 시대의 평가가 약간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승자의 논리가 들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 주가 그렇게 극악하게 했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평가들도 상정을 했는데 이때에 와서는 전국 시대에 와서 일단 정리가 돼버려야 됩니다. 네. 나쁜 사람으로 딱 지켜버려가지고. 맹자에도 그런 말 있죠. 뭐 걸인가요? 걸주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건데 그게 모든 오명이 거기에 솔려서 이렇게 된 거다. 프레임이 있죠, 프레임. 근데 그 나라가 망하거나 체제가 망하려면 결국은 그 책임자가 그걸 방조를 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게 했거나 해서 통체적인 책임이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그 지금 뭐 MB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MB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뭐죠 박근혜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책임,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 근데 막상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밑에 사람 치지 말라고 하고 무슨 일만 터지면은 내가 한 거 아니야, 제가 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또 지금 보고 있잖아요. 걸주라고 해서 사실 뭐 그 사람이 다 나쁜 짓 했겠어요. 근데 결국은 역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